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가 먼저 발롱 받나? 누먼 발밭 코너의 MC를 맡은 바이에른 뮌헨의 넘버9 해리 케인, 보조 MC를 맡은 LAFC의 넘버7 손흥민 인사드립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선수입니까? 실력만 놓고 보자면 발롱도르 한두 개쯤은 있어야 마땅한 선수지만 시지리도 없는 우승복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도 발롱도르 최대 순위는 10위가 고작이었으며, 저 역시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했지만 당시 그 어떤 우승도 하지 못했기에 최종 순위 11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개인 수상의 끝판왕이라 불리고 있지만 소속팀의 우승 경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상은커녕 단상에 올랐다는 의미의 탑3 포디움조차 꿈꿀 수 없는 발롱도르. 오늘은 포디움이야 진작에 달성했지만 발롱도르는 수상할 듯 수상하지 못한 두 명의 선수를 초대해 누가 먼저 수상하게 될지 예측해볼 예정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19살의 나이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2018년 발롱도르 4위에 올랐지만 2023년 3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줄곧 10위권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선수, 레알의 넘버10 킬리안 음바페 선수를 소개합니다. 시상식이 취소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5년까지 7위, 4위, 6위, 9위, 3위, 6위, 7위 챔스 우승을 못해봤던 이유로 인해 7년 연속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레알의 10번 킬리안 시바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게스트, 맨시티의 구단 최초 챔스 우승을 넘어 트래블 우승까지 달성했지만 메시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바람에 2등으로 밀려난 비운의 선수, 맨시티의 넘버9 엘링 홀란드 선수를 소개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2-23 시즌 리그 챔스 FA컵 우승에 53경기 52골 9도움, 한 경기당 한 골씩 꽂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UEFA 올해의 선수, 나아가 발롱도르 역시 사실상 수상이 확정적이었으나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으로 인해 눈앞에서 발롱을 놓쳐버렸던, 그럼에도 험불하게 메시 선배를 원망하지 않았던 실력, 외모, 인성 3박자를 동시에 겸비한 맨시티의 디카프리오 엘링 엄란드라고 합니다. 실력이야 그렇다 쳐도 뭐 외모와 인성까지 골고루 갖춘 맨시티의 디카프리오, 메시 앞에선 험벌하고 아르테타 앞에선 건방 그 자체, 사람 봐감의 겸손한 성격에 남자들만 한정하는 외모까지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조카프리오 아니겠나? 그러는 파페 형이야말로 이기면 내독 지면 남타, 동료들이 부족해서 우승을 못했다며 허구한 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형이 수비 가담만 똑바로 했어도 이미 피기어 한두 개쯤은 챙기지 않았겠어? 허이고 누가 들으면 지는 최전방 수비수인 줄 알겠어. 그리고 나처럼 스피드가 생명인 타입의 공격수는 체력을 최대한 비축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찬스에서 한 방에 폭발시켜야 한다는 건 몰라?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형이 떠난 파리가 챔스 우승을 했고 형을 영입한 레알이 사실상 무관이었다는 것만 놓고 봐도 형 탓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어? 그거에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거지. 내가 만약 1년 더 파리에 남았더라면. 이변 없이 레알이 챔스에서 우승하고 파페 형은 허겁지겁 레알로 이적, 결국 형이 떠나고 나서야 파리가 우승하지 않았겠어? 이놈 자식이 사람을 병균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기라만큼은 현 시점 최고를 자부하는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언뜻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니 다들 파페 형들어 파리의 똥파리가 레알의 세금맨으로 지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 아무튼 까놓고 말해 나 같은 경우 축구계 일시 메시한테 밀려 수상에 실패했으니 어떻게 보면 발롱도르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비기에부터 발롱도르까지 고작 우승만 템벨레한테 넘겨준 건 형이 생각해도 좀 우습지 않아? 그러는 지는 뭐 얼마나 잘했다고. 맨시티 역시 전대회를 무관으로 장식했으며 내가 그래도 라리가 득점왕에 유로피안 골든슈를 거머쥔 반면 그 흔한 리그 득점왕 하나 못 챙기지 않았던가? 발롱도르 순위 역시 26등까지 밀려난 주제에 어디 감히 7위 음바페한테 우습지 않냐는 소리를. 그만 우리가 두 분의 진흙탕 싸움이나 보겠다고 자그마치 일주일짜리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이 자리에 온 줄 아십니까? 뭐 두 분의 개싸움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둘 중에 누가 먼저 발롱도르를 받을까? 라는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활약상과 놓쳐버린 발롱은 완전히 배제하고 현재와 미래만을 고려해 앞으로의 수상 가능성. 먼저 음바페 선수의 경우 이번 시즌 몇 골이나 넣었으며 레알은 라리가 몇 위에 올라있죠? 영상의 제작 시점이 10월 4일인 관계로 10월 5일 비아레알전 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월 4일 기준 라리가 7경기 8골, 챔스 2경기 5골, 양대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있으며 레알 역시 라리가 6승 1무, 챔스 2전 2승으로 확신의 우승 페이스를 달리고 있지 말입니다. 저 해리 케인보단 살짝 부족하지만 확실히 역대급 초반 페이스를 알 수 있군요. 그럼 다음으로 홀란드 선수께서는 현재 성적이 어떻게 되시죠? 저 역시 10월 4일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6경기 8골, 챔피언스리그 2경기 3골, 팀 성적은 리그와 챔스에서 각각 7등과 8등으로 살짝 아쉬운 상황이지만 리그 득점왕 경쟁에선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의 순위를 유지하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다면 결국 누가 더 많은 우승을 했는지에 따라 발롱도르 순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포디움을 넘어 수상까지 하려거든 챔스 우승은 필수적이라 보이는데 리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맨시티보단 레알의 우승 확률이 2배는 높지 않겠습니까? 리그 챔스 득점왕에 올라 구단 최초 트래블 우승, 생애 첫 비기에와 발롱도르 동시석권. 솔직히 말해 이렇게 늦게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내년의 주인공은 무조건 저 음바페 아니겠습니까? 시티가 예전만큼 압도적이진 못하지만 몇 년 전의 트래블 역시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시즌 초반 성적이 그리 좋진 못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리그 챔스 우승에만 성공한다면 높은 확률로 맨시티에서 발롱도르 위너가 탄생할 테고 그 주인공은 99.9%의 확률로 저 홀란드일 거란 말이죠. 레알이 우승하면 음바페, 맨시티가 우승하면 홀란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까놓고 말해 미넨이 챔스에서 우승한다면 두 분이 아닌 제가 발롱을 타지 않겠어요? 아이 물론 그야 그렇긴 하지만 우리 팀이 챔스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다른 팀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내가 발롱을 탈 가능성도 가장 높은 거다 라는 전력상의 근거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직 우승커녕 16강 갈 필요 없는 상황에서 골만 많이 넣고 있다 해서 발롱도르가 따라올 거란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지만 맨시티가 리그에서 우승하고 리그 득점왕 홀란드, 레알이 리그에서 우승하고 리그 득점왕 은바페, 이렇게 시즌이 막을 내릴 경우 발롱도르는 누구에게 갈 거라 생각하시죠? 방금까지 떠들어 놓고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리그의 지배자로 군림했다 할지언정 발롱도르는 무조건 챔스 우승팀에서 적어도 내년만큼은 챔스 우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승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월드컵 우승의 메시부터 유로 우승의 로드리까지 국제 대회가 열리는 시즌이면 해당 대회 우승 국가에서 발롱도르 위너를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나 월드컵 우승국이라면 챔스 우승팀을 제치고 무조건 발롱도르 위너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2018 남아공 월드컵에서 은바페 선수의 프랑스가 우승했지만 발롱도르는 오히려 준우승국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가 받지 않았던가요? 그때야 레알의 챔스 3연패는 물론이고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있던 크로아티아를 이끌고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으니 그리즈만이 3위, 저 은바페가 4위에 머물렀지만 만에 하나 이번 시즌 레알이 또 한번 챔스 우승에 실패한다 해도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즉시 이미 한번 해보셨다고 월드컵 우승을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메시의 아르헨티나, 호날두의 포르투갈, 야말의 스페인, 비니시우스의 브라질, 무엇보다 저 해리케인의 잉글랜드가 버티고 있는데 프랑스가 우승할 거란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은바페와 홀란드 중에 누가 먼저 발롱을 탈지 묻는 자리지 않던가요? 아시다시피 홀란드의 경우 월드컵 우승은커녕 본선 진출도 힘겨운 상황이니 본선 진출이 힘겨운 상황이라고? 노르웨이가 현재 유럽 지역 예선 I조에서 무려 오전 5승으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조이 1위에 올라있다는 거 몰라? 1포트도 아닌 2포트의 노르웨이가 오전 5승이라고? 이놈 자식이 어디서 검색 한 번이면 들통날 거짓말을. 이 포트 중에서도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노르웨이지만 1포트 이탈리아와의 맞대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두며 조이 1위로 본선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거든. 어찌어찌 월드컵에 나간다 쳐도 본선 무대는 지역 예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알지? 기껏해야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게 최대 목표인 반면 우리 프랑스는 유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 물론 우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홀란드, 외대고로 스웰로트 이 3명만으로도 충분히 다크호스라 불리지 않겠어? 2018년 크로아티아, 2022년 모로코급의 이변을 연출하며 적당히 8강이나 4강까지만 올라가도 나에 대한 평가 역시 떡상할 거란 말이지. 그래봤자 결승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0%. 발롱도르는 어지간하면 우승팀에서 나올 테니 네가 내년에 수상할 가능성도 0%에 가깝지 않겠나? 프랑스의 우승 가능성도 많이 쳐줘봤자 10% 되지 않겠습니까? 리그 챔스 우승 여부를 떠나 무조건 월드컵 우승국에서 발롱도르 위너가 탄생한다면 오히려 은바페 선수보다 제가 더 유력할 거라 보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이 자리는 은바페 대 홀란드, 홀란드 대 은바페 두 명 중에 누가 먼저 발롱을 탈 건지를 묻는 자리지 않습니까? 월드컵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중 한 명인 은바페, 본선 진출마저도 기적이라 할 수 있는 홀란드, 두 명만 놓고 비교하자면 무조건 제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파페 형이 월드컵 우승에 실패한다면 승부는 다시 원점. 더 이상 어리다고 볼 수 없는 나이에서 2살이나 어린 제가 조금 더 전성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맨시티에 남아있든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든 월드컵과 유로가 없는 시즌에 제가 또 한번 챔스 우승에 성공한다면 그 즉시 발롱도르가 제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즌 완벽한 활약을 선보인 우스만 덴벨레가 발롱을 타면서 더 이상 인기와 스타성까지 고려한 인기 투표가 아닌 딱 1년 동안 최고로 잘한 선수가 발롱도르를 수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실상부 현 시점 최고의 선수 은바페와 홀란드 중에 누가 먼저 발롱도르를 수상할까요? 뭐 빤스 유튜브 구독자라면 당연히 이 둘보다 저 해리케인의 수상을 바라고 계시겠지만, 내년 수상자가 누구일지를 떠나 딱 이 두 명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먼저 신기에 입성할 거라 보이십니까?